네, 그럼 패드와 포켓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패드와 포켓의 기능은 한 쌍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패드는 더하는 거, 그죠? 포켓은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먼저 여기 있는 패드라고 하는 툴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보면 툴바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 방향에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 보면은 이 아래 부분에 다시 이제 서브 툴바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서브 툴바 안에 보면은 세 개의 또 툴이 존재하죠. 포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포켓은 마이너스가 됐죠. 이게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서브 툴바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긴 거 보면은 둘 다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얘는 더하는 거, 얘는 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패드와 포켓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교재를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패드와 포켓, 자, 3차원 형상을 생성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명령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케치에서 생성한 프로파일 형상, 이 프로파일 형상이 2D 형상입니다. 그치? 그리고 거기서 깊이를 더하거나 또는 빼서 간단하게 3차원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깊이는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을 생성한 평면, 그죠? 이게 이제 스케쳐면이죠. 네, 이게 평면이 있어야 스케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케치 평면으로부터 무슨 방향으로? 예,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디폴트 값은 뭐냐면은 직각이고요. 직각은 우리가 노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말이라는 것은 직각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직각 방향으로 옵션이 부여되고 이 옵션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패드나 포켓의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세부적인 기능을 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패드와 포켓은 항상 어떻게 된다? 프로파일을 생성한 평면, 그죠? 스케치 평면으로부터 항상 직각 방향입니다. 그죠? 직각이라고 하면 90도입니다. 그렇지? 예. 이게 평면이 여기가 평면이면 이 방향으로 패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직각이라는 거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패드가 요런 프로파일 이런 방향으로 돼 있다. 그러면 패드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직각이 되죠. 그죠? 항상 이제 패드가 생성되는 이게 프로파일이 생성되는 평면으로부터 항상 직각 방향이 패드나 또는 포켓의 생성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도의 옵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드와 포켓을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자, 패드 명령을 실행하면은 패드 데피니션 대화창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사각형 형상을 만들고 사각형 형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20mm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디멘전이 있는데 20mm만큼 돌출시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형상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실행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이거는 두께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건 뒤에 옵션이 있다, 그죠? 옵션 하기 전에 먼저 패드 명령부터 실행해 볼게요. 자, 카티아를 한번 실행해 주셔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만들어 봅시다. 자,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평면은 ZY 평면으로 할게요. 처음에 이제 스케치로 진입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스케치 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이 메뉴를 이렇게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에 포지션 스케치라고 있죠. 예, 포지션 스케치를 이용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포지션 스케치를 이용합니다. 자, 포지션 스케치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스케치 포지셔닝에서 어떤 평면을 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여기 있는 ZY 평면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자, ZY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아마 그 우리 제 채널에 보시면 내용이 나올 텐데요. 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방향과 요 방향 이제 두 개의 이제 방향이 결정되죠. 하나는 수평 방향, 하나는 뭐가 되는 거죠? 수직 방향이 됩니다. 수직 방향은 V, 수평 방향은 H죠. 항상 이제 이 카티어를 사용할 때는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벡터입니다. 그죠? 벡터는 뭘 가지고 있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은 더하기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 결국은 뭐냐? 기준점이 있을 때, 기준을 했을 때 이 방향이 화살표다. 그럼 이쪽 방향이 뭡니까?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가고 요거보다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매겨지는 거고요. 물론 기준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겠죠. 예, 0으로부터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부여되는 거죠. 치수가. 그죠? 그래서 스케치 포지셔닝에서 레퍼런스는 앱솔루트 엑시스 시스템에서 YZ 플랜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대부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할 게 있었죠. 수직과 수평 방향을 우리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YZ 평면에서는 수직 수평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제 XY 평면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이제 ZX 평면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XY 평면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 방향이 V가 되고요. 이 방향이 H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XZ 평면을 사용할 때는 이 방향이 V가 되고요. 그죠? 이 방향이 H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 방향이 H, 윗방향이 플러스의 V, 이 방향으로 축을 설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우리 스케치 툴을 배울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교재에도 아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혹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형상을 그리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Z, Y 평면을 잡았어요. 자, OK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스케치 그 워크벤치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게 평면 좌표죠. 수평과 수직이 이제 이렇게 부여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툴바에 렉탱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엑시트 워크벤치에서 워크벤치를 빠져나가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3차원으로 돌아왔죠. 자, 여기서 패드의 방향을 이제 X방향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드 명령어를 실행해 볼게요. 자, 패드 명령어를 이렇게 빼놓고 가볼까요? 자, 패드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패드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패드 데피니션, 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대화창이 나타나죠. 자, 대화창에서 프로파일과 서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프로파일과 서페이스 뭐냐면은 프로파일이나 또는 서페이스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패드를 줄 대상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패드를 줄 대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로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죠? 프로파일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린 게 이게 이제 2차원 형상이죠. 프로파일이죠. 이 프로파일을 선택해주고 나면은 어찌 됩니까? 여기 보면 타입이 물어보죠. 치수를 주는 형태로 3차원 형상을 만든다. 치수가 얼마입니까? 20mm인데 플러스 20mm죠. 플러스 20mm니까 어찌겠어요?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 20mm만큼 돌출시켜서 요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입체 형상을 만들게 될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하고 프로파일 셀렉션을 얘를 클릭했어요.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 디멘전이고 랭스가 20m죠. 20mm죠. 여기 보시면 20m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원래 프로파일이 형상은 ZY 평면에 있었잖아요. 이 평면에, 그죠? 이 평면에 있었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평면에 대해서 무슨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저 플러스 방향이 이제 리미트 1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죠. 자, 이 방향으로 20mm만큼 이렇게 돌출된 형태가 되고요. 그때 프로파일이 돌출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프로파일이 있었던 평면, 그죠? 원래 있었던 평면은 이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 그죠? 여기 평면에 있었죠.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이 존재했죠.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네, 직각 방향으로, 예, 그죠? 패드가 생성된다 했죠. 이 방향이 패드가 생성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요런 방향이죠. 그죠? 이게 이제 패드의 생성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 여기에 사용했던 평면. 그죠? 이게 이제 평면이죠. 이 평면에 대해서 어떤 방향? 이게 90도인 직각 방향이죠. 그죠? 예. 직각 방향입니다. 어디서부터? 프로파일이 그려졌던 평면. 그죠? 그러니까 ZY 평면의 수직인 평면, 수직인 방향은 X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X 방향으로 이렇게 패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패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OK 누르면 어찌 됩니까? 이제 OK 누르면 당연히 3차원 형상이 완성이 되겠죠. OK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차원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제 부피가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지금 한쪽에 이제 언선이 원래 있잖아요. 숨어 있는 선. 이게 보이지 않죠. 언선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쉐이딩 위드 엣지도 있고요. 여기 보면 쉐이딩 위드 엣지, without smooth 엣지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죠. 요 세 번째, 요 네 번째 있는 요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 툴을 선택하면 요렇게 이제 숨어 있는, 그죠? 이게 언선이잖아요. 숨어 있는 선이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언선이 바뀌죠.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상이 복잡해지면은 언선이 막 보이게 되면은 이 형상이 매우 복잡해 가지고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언선을 끌 수 있죠. 끌 때는 이제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이제 엣지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엣지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파트 하나만 그릴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뒤에 언선이 보이는 형태로 옵션을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간단한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프로파일을 선택해 둘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패드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패드를 만드는데 다양하게 패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해본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기본적인 패드의 기능이고, 이제는 패드의 다양한 옵션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시크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 볼게요. 자, 패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대화창에서 여기 아래 보면은 시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보면 어찌되나 한번 봅시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옆에 교재를 펴놓고 같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패드를 만들었는데, 자, 이제 시크 옵션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다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패드의 명령어를 이제 만들어진 패드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하여 패드를 수정하고 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실행 취소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요거 뭐죠? 그거는 이제 되돌리기죠. 실행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되돌리기 하면 됩니다. 또는 이제 컨트롤 키하고 Z 키를 누르면 실행이 취소되죠. 한번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실행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기능들은 뭐 자주 쓰겠죠.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실행을 취소하고 또 새로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일단 컨트롤 Z를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컨트롤 Z를 이렇게 반복해서 누르면 제가 실행했던 어떤 그 기능들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프로파일을 그렸던 데가 돌아왔다, 그죠? 예, 원하는 데가 여기다. 그럼 여기까지 돌아오시면 되겠죠. 컨트롤 Y를 누르면 또 실행이 이제 반복됩니다. 컨트롤 Y를 누르면. 예, 컨트롤 Z하고 컨트롤 Y는 여러분 그 아마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아래 한글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되돌려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패드를 더블 클릭한다 했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대화창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불러내 볼게요. 그냥. 자, 여기 보면 시크가 있습니다. 시크, 그죠? 좀 전에 이제 시크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 보기로 했죠. 시크라는 옵션을 사용해 봅시다. 자, 시크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오른쪽에 다시 새로운 대화창이 열렸죠. 자,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대화창이 하나 더 없지 않습니까? 자, more를 누르면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시크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이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옵션들은 여기 있습니다. scene pad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시크니스를 줍니다. 그렇지? 자, 여기에 10mm를 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크니스 2를 제로로 얻었죠.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프리뷰를 해보는 거죠. 프리뷰. 여기 있는 프리뷰 있죠? 프리뷰를 클릭해 보시면은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프로파일의 위치는 제일 바깥에 있는 요놈이죠. 요쪽 바깥에 있는 게 하얀색으로 현재 보입니까? 요 뒤에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죠. 여기가 이제 프로파일이었죠. 사각형의 프로파일이 있었고요. 패드의 방향이 직각 방향, X 방향으로 이렇게 20mm만큼 나와 있었죠. 그때 이제 시크니스 1을 줬습니다. 그치? 시크니스 1을 주니까 어찌 됩니까? 요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파일의 안쪽 방향으로 10mm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보이시죠? 자, 시크니스 2도 한번 줘볼까요? 자, 시크니스 2를 한 20mm 정도 줘봅시다. 자, 20mm 정도 주고 여기서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어찌 되는지.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점선의 흰선 보이죠? 이 흰선이 뭡니까? 프로파일이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안쪽으로 10mm, 바깥으로 20mm죠. 시크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파일의 안쪽 면으로 10mm 들어가는 거죠. 시크니스 20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파일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가 프로파일의 위치죠. 그죠? 그때 이제 시크니스 1은 안쪽 방향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시크니스 1이고요. 여기서 이 방향은 뭡니까? 시크니스 2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두께를 줘가지고 패드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옵션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옵션들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형상을 만들 때 한번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OK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형상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형상은 이 평면에 있었죠, 그죠? 여기 평면에 있었는데 이제 시크니스를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는 형상.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파진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드의 기능이니까 원래는 이런 형상을 만들려 그러면 이제 포켓이라고 하는 거, 포켓 명령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크니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런 형상들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26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미러드 익스텐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러드 익스텐드. 여기 보면 시크 옵션도 있고 밑에 보면 이제 미러드 익스텐드라고 있죠. 이제 시크 옵션을 끌게요. 끄고 OK를 누르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죠. 자, 이제 더블 클릭 다시 해서 옵션을 바꿔 볼게요. 자, 미러드 익스텐드를 봅시다. 미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그죠? 양쪽을 똑같이 투영하는 것이죠. 반대 방향도 똑같이. 그래서 미러를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있는 프로파일 위치에서 똑같은 깊이로, 그죠? 똑같은 깊이로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깊이를 만들어서 3차원 형상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자, 원래 프로파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래 프로파일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이제 이게 프로파일이죠, 그죠? 파일이고 원래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게 리미트 1이잖아, 그죠? 리미트 1인다고 하는 건데 미러를 하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울이 있는 거죠. 거울이 있어서 반대 방향도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 방향도 10mm만큼, 20mm만큼이네요. 20mm만큼의 이렇게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토탈로 하게 되면 이제 전체 길이는 40mm의 두께를 가지는 형태로 되겠죠. OK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제 프로파일의 위치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깊이만큼, 그죠? 20mm, 20mm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3차원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126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시크니스를 주는 것이고 127페이지에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깊이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미러드 익스텐드를 주었을 경우하고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경우 그 실행의 결과가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패드가 생성되는 방향을 바꾼다라고 돼 있죠. 이게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있는 거죠. 자, 리버스 디렉션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패드를 더블 클릭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 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있습니다. 패드 데피니션 대화창이 여기 있고요. 대화창에 보시면 여기에 리버스 디렉션, 미러드 익스텐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자, 리버스 디렉션이니까 디렉션은 방향이잖아요. 어떤 방향? 패드가 생성되는 방향을 말합니다. 리버스니까 뭐가 습니까? 방향을 어떻게 한다? 반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화살표가 결국은 패드가 만들어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 디폴트로 보면은 디폴트는 여기가 그 프로파일이 위치하는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에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패드를 형성시키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할 때 이 반대 방향으로도 패드가 만들어져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 랭스를 마이너스 20mm를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0mm를. 그러면 내가 가리키는 방향에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방향 뒷방향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시키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면 반대 방향이 뭐가 됩니까?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고 원래 플러스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 값을 주는 대신에 화살표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 마이너스 방향을 한번 줘볼까요? 여기서 20mm를 마이너스 20mm를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프리뷰를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프로파일이 그죠? YZ 평면에 있었죠. 이 평면에. 이 평면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패드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었죠. 예, 그죠? 바뀐 게 아니고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갔죠. 여기가 제로 방향이라 치면은 이 방향이 원래 플러스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지. 그때 마이너스면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2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mm를 주게 되면은 가리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20mm만큼 돌출시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화살표를 클릭해 가지고 그죠?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패드의 생성 방향을 아예 바꾼다는 거죠. 이 플러스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이 상태 말고요. 자, 캔슬 누르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방향이 왼쪽 방향이 플러스였죠. 자, 이 상태에서 리버스 해볼게요. 자, 리버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드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지금. 자, 프리뷰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마이너스 20mm를 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패드가 생성되었죠. 대신에 이쪽에는 랭스가 뭡니까? 마이너스 20이 아니고 플러스 20을 그대로 두었죠. 그지? 요게 이제 리버스 디렉션의 옵션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OK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제 원래 기준 평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패드가 형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요렇게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방향이 바뀌고 OK 누르면 요렇게 원래 방향대로 요런 형상의 패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자, 패드의 생성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프로파일의 직각 방향이고 디폴트 엑시스 기준에서 플러스의 방향이 된다라고 있죠.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더하기의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가리키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도 반대로 바뀌겠죠. 예,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1과 리미트 2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